자, 이번 시간에는 주어진 도면을 보고 그래서 CNC 밀링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사용했던 이 도면 가지고 작업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다시 짚고 나가서 계속 이어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CNC 밀링 프로그램을 가공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하는 방법은 첫 번째 순서는 첫 번째는 도면을 해독을 합니다. 자, 이 도면 해독에는 제일 처음에 소재를 파악을 하고요. 그래서 공작물 사이즈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도면상에서 치수는 X 80, Y 80, 그 다음에 Z는 30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되고요. 자, 그러면 80 곱하기 80 곱하기 30이고요. 재질은 도면상에서 확인을 하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606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터보 캔버스에서 처음 터보 캔버스를 실행을 한 다음에 그래서 먼저 폴다운 메뉴가 이렇게 자리가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도구바, 메인 툴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세팅은 그래서 세팅에 관련된 내용 정보 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이 기계화면 표시 창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래서 컨트롤러 창인데요. 여기에는 프로그램 그리고 조작 버튼, 조작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여기서 기계화면 정보 창에서 기계 정보 창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요 팝업 창이 나타나고, 자,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누르면요 화면은 확대가 되고요, 마이너스를 클릭하면서 화면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축소를 해 놓은 상태에서 기계 정보 창이 등각 상태, 등각 보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XY 아이콘을 클릭하면요 기계를 위에서 바라보게 되고요, 다시 ISO를 누르면요 등각 상태 보기가 되고, 그 다음에 XZ를 누르면 정면 보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ZY를 누르면요 우측면 보기가 됩니다. 일단 등각 보기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주축 부분, 자, 주축대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공작물이 하나 올려져 있고요. 테이블에서 크기, 이 영역이 그린색 부분으로 영역이 나오는 게 이제 이게 가공 범위가 됩니다. 자, 먼저 여기 있는 공작물부터 크기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공작물 크기는 80 곱하기 80 곱하기 30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도구바에서 또는 폴다운 메뉴에서 설정에 메인 설정을 눌러도 되고요, 또는 도구바에서 다섯 번째 아이콘이 메인 설정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얘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메인 설정, 캔버스 메인 셋업 설정 창에서 제일 첫 번째 항목에는 기계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기계 설정에는요 기계의 크기를 결정을 하는 곳이고요, 여기서는 디폴트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현재 디폴트는 X축 그립, 그 다음에 Y축, 스트로크 그릴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스트로크 X축은 400이고요. Y는 300, Z는 300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테이블 크기가, 그래서 기계 스트로크라는 것은 테이블 크기가 X가 400이고요. 그 다음에 Y가 이쪽입니다. Y가 300, Z도 300입니다. 자, 여기가 기계 크기부터 확인했습니다. XYZ는 그래서 미리 보기 좌표계를 보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공작물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글씨를 클릭을 하면요, 그래서 공작물 설정 창이 나타납니다. 자, 거기서 미리 보기 좌표계에서부터 그래서 XYZ 크기를 결정을 하면 돼요. 자, 먼저 X축 크기 설정하는 항목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X는 80, 자, 키보드에서 80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Y, 이쪽이 Y축 방향이고요. 80. 그 다음에 Z는 높이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Z, X값, Y값, Z값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Z는 30, 재질은 따로 안 바꾸겠습니다. 디폴트로 놔두고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닫기를 누르면요, 공작물 크기가 다시 재설정돼서 가로 80, 세로 80, 두께 T, 30T 공작물 크기가 만들어져요. 자, 다시 메인 설정의 메인 설정에 들어가서 공작물 크기를 일부러 X를 200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 다음에 확인하고 닫기를 누르면요, X축으로 길게 이렇게 200mm가 소재가 바뀌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메인 설정에 들어가서 공작물 설정 다시 X 80으로 바꿔놓고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80에 80에 30짜리 공작물을 소재를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공구. 자, 앞에서 설명했듯이 가공 부위를 두 번째는 가공 부위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가공 부위는 그린색 영역입니다. 자, 여기서는 폭이 14mm였고요. 그 다음에 깊이는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서 깊이가 됩니다. 그래서 가공 부위는 그린색 영역이 가공 부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구 선정을 했는데요. 이 가공 부위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공구의 모양은 그래서 바닥이 평평한 플랫 엔드밀을 이용해서 공구의 모양을 그래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공구의 크기는 절삭폭이랑 같게끔 14파이 평엔드밀을 이용을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항삭, 정삭 개념 없이 일단은 절삭하는 것만 먼저 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플랫 엔드밀 직경 14파이 공구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메인 설정에 들어가서 그래서 공작물 설정 아래 보면 공구 설정이라고 있어요. 이 글씨를 클릭을 합니다. 마우스로. 그래서 첫 번째 공구 매거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캔버스에서는 매거진은 16번까지 16개 공구를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공구 1번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요, 공구 선택이 창이 나타나고요. 먼저 공구 라이브러리에서 공구의 모양에 대한 종류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현재 화면에선 8개 종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그래서 다른 공구의 모양에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새 페이지로 해서 공구의 모양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페이지 아이콘 클릭해서 제일 처음으로 넘겨가서, 자, 내가 선택한 공구 플랫 엔드밀이 첫 번째가 평엔드밀이에요. 얘가 플랫 엔드밀입니다. 평엔드밀. 그 다음에 공구의 직경 14로 하겠습니다. 공구의 길이는 따로 안 바꾸고요. 디폴트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확인. 먼저 종류 평엔드밀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 직경은요 14로 입력을 합니다. 우리가 선정한 직경 값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요, 확인하고 닫기에서 나가면 돼요. 자, 그러면 그래서 기계 정보 창에서 보면요, 추측. 자, 이 부분이 추측입니다. 공작물을 설치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모터로 연결돼서 여기서 공구가 회전 운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현재 여기 직경이 몇이야? 14파이 평엔드밀이 돼요. 제가 공구의 종류를 다른 거로 한번 바꿔볼게요. 사이즈도 바꿔보고, 자, 메인 설정에 들어가서 공작물 설정, 공구 설정을 클릭한 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 공구를 선택한 다음에 종류는 드릴 공구로 바꿔보고요. 그래서 공구 직경은 크게 그래서 25파이를 만들어 보고요. 길이는 한 100mm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 자, 그 다음에 확인하고 닫기를 하시면요, 자, 얘는 그래서 그냥 플랫인데요, 제가 공구를 바꿔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공구 교환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T01이라고 입력하고요, 대문자로 입력할게요. 그래서 T01 공구 교환 M06이라고 입력하고 제가 사이클 스타트를 해 보겠습니다.
설정이 안 바뀌었나? 이 이미지는 드릴 모양으로 표현이 안 됐네요. 사이즈만 켜졌는 것 같네요. 잠깐 T01 M06 잠시만요. 1번은 드릴 디폴트 공구가 있습니다. 2번은 볼앤드밀, 3번은 라운드 엔드밀, 코너 엔드밀, 4번은 드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다른 공구로 좀 바꿔 보겠습니다. 그래서 T02 M06 그래서 사이클 스타트 하면요, 여기서 2번 공구로 바뀌고요. 자, 이번에는 3번 공구로 바꿔보겠습니다. T03 M06 사이클 스타트 하면 요게도 또 바뀌고요. 그 다음에 T04 M06 해서 사이클 스타트 하면 드릴 공구가 되고요. 1번 공구로 바꾸겠습니다. T01 M06 해서 사이클 스타트 해서 공구로 바꿨는데요. 그래서 모양은 그냥, 그래서 쉐이딩에서는 이렇게 그냥 다 표현되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나오지는 않네요. 자, 그러면 다시 메인 설정에 들어가서 공구 설정 원래대로 바꾸겠습니다. 1번 선택해서 먼저 종류는 평행드밀이고 직경은 14, 길이는 디폴트 80으로 해서 확인해서 닫기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으로 바뀌고요. 자, 그 다음에 공구 선택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래서 원점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점 설정, 공작물 원점, 즉 프로그램 원점 설정을 하는데, 그래서 공작물 좌표의 지령은 G92 방법과 G54에서 G59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두 가지 나누는데, 여기는 그래서 기계 좌표계를 기준으로 한 공작물 좌표계 설정 G54에서 G59를 이용을 할 거고요. 여기서 첫 번째 원점은 공작물 좌표계 G54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54는 어떻게 쓰냐? 자, 캔버스에서 자, 화면을 조금 축소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초록색 영역이 있습니다. 자, 이 초록색 영역으로 나오는 게 얘가 전체 가공할 영역이 됩니다. 이 기계 크기 영역을 해요. 여기가 이제 스트로크 범위예요. 자, 원점은요, 기계 원점은 여기에요. 그래서 테이블이 옆으로 움직이는 게 X축이고요. 테이블이 앞뒤로 움직이는 축이 Y축이고요. 그 다음에 주축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Z축이에요. 그래서 기계 좌표계의 기계의 원점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기계 원점 X0, Y0, Z0가 됩니다. 이 기계 원점에서부터 내가 공작물 좌표계 원점으로 잡고자 하는 이 원점까지의 거리를 해서 기계 좌표 여기의 위치를 해서 공작물 좌표계 화면 G54에다가 등록을 해주면 돼요. 자, 여기 있는 메인 설정 아이콘, 원점 설정 아이콘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원점 설정 아이콘을 눌러준 다음에 먼저 첫 번째 공구를 먼저 선택해 줘야 돼요. 그래서 1번 평행드밀 14파이 공구를 먼저 선택을 하고요. 두 번째 코드, 그래서 공작물 좌표계는 54에서 59 중에서 내가 설정한 것을 선택해 주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G54를 선택을 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점은 가운데를 원점으로 할 건지 또는 윗면 기준으로 해서 정가운데 또는 윗면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땐 좌측 하단, 좌측 사단, 좌측 하단, 좌측 상단 또는 오른쪽 상단 또는 오른쪽 하단, 윗면 기준으로 해서 또는 가운데 또는 이 원점은요, 기계 좌표계를 이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기계 좌표계에서 여기에 거리를 찾아가면 그래서 프로그램 작성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공작물 좌표계 임의의 기준점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새로운 원점을 하나 만듭니다. 걔를 프로그램 원점, 공작물 원점을 설정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의 위치는요, 기계 원점에서부터, 자, 여기서 보여주는 게 이게, 그래서 기계 원점 좌표계가 됩니다. 여기가. 자, 기계 원점에서부터 x는 해서 마이너스 240이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90이고요. z는 마이너스 190입니다. 자, 여기에서 Z축 여기서 행정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 높이가 얼마냐면요, 300이에요. 300. 자, 300인데 여기가 왜 마이너스 190이냐면요, 이 공구의 길이 300에서 공구의 길이는 80이었죠. 80을 뺍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작물 높이도 있어요. 그래서 공작물 높이 30. 그러면 110을 빼야 되겠죠. 80에서 30이니까 300에서 110을 빼면요 190이에요. 그래서 190이 됩니다. 자, 이거를 어디에다가 기계화면 G54 화면에다가 입력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설정 아이콘을 누르면요, 이 좌표계가 워크 좌표계 G54 화면에 자동으로 들어가요. 자, 파라미터에 들어가면 여기가 좌표계 화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의 위치가 기계 원점에서부터 여기의 거리가 이 값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요, 그러면 여기의 위치가 공작물 원점이 되고요, 프로그램 원점이 되고, 프로그램 원점 X0, Y0, Z0 위치가 돼요. 자, 다시 한번 이걸 입력을 해 볼게요. 자, 기계 화면에서 제가 여기다가 0, Y도 0으로 바꿔보고요. Z로 일단은 0도 바꿔보고요. 그 다음에 확인했습니다. 다시 여기 있는 설정 아이콘 누르면요, 현재 위치의 기계 좌표계가 공작물 좌표계 화면 G54에서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설정 아이콘만 눌러주면 이 값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파라미터 들어갔는데 제가 000으로 바꿔놨는데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의 위치가 지금 이제 여기의 위치가 절대 좌표계 X0, Y0, Z0가 돼요. 자,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완료를 하시면요, 여기까지가 공작물 좌표계 설정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작성은요, 그래서 싱크 에디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처음에 마우스 빈 화면을 클릭하면요, 커서가 깜빡이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먼저 %를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 자, 이 %는요, 내가 사용을 안 해도 돼요. 생략해도 됩니다. 자,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기계에 전송하는 방법에 따라서 %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를 사용 안 하기도 합니다. 내가 컴퓨터상에서 여기서 직접 타이핑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는 걸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해서 기계에다 전송하는 방법에는 네트워크를 요즘은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데이터 서버로 해서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전송할 때는 %가 필요 없습니다. 또는 그래서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을요, SD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해서 기계에다가 불러와서 그래서 가공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가 필요 없어요. 또는 기계용 컴퓨터 옆에 그래서 기계 현장에서 기계 머시닝 센터 옆에 해서 컴퓨터로 RS232 케이블로 연결해서 싱크 에디터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송을 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는 %가 필요해요. 이 %는 프로그램 전송의 시작 끝과 끝을 알려줄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전송을 기준으로 해서 RS232 케이블로 연결해서 전송할 때
%를 사용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는 알파벳 O, 그 다음에 프로그램 번호는 처음이니까 000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대문자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캡슐룩을 켜시면 됩니다. 알파벳 O는요, 프로그램 번호를 실행할 때 사용하고요. 그래서 자리수는 넷째 자리까지.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프로그램 번호는 1번에서부터 9999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오늘은 그냥 1번이라고 사용을 해봤습니다. 프로그램 번호 엔터. 자, 그 다음에 G17, 그 다음에 G40, G49, G80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엔터. 자, 여기서 G17은요, XY 평면 설정하는 G코드입니다. 그래서 평면. 자, 좌표계 기준에서 공작물 윗면. 자, 공작물 좌표계는 G54로 여기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X축이고요.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Z축입니다. 자, 공작물 윗면은 여기를 XY 평면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G17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공작물 앞쪽 면은요, XZ 평면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G18. 수평형 머신닝 센터는 여기가 기준이 돼요. 수직형 머신닝 센터는 공작물 윗면에서 XY 평면이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측 면은요, 그래서 YZ 평면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G19 평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수직형 머신닝 센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수직형 머신닝 센터는요, 그래서 공작물 윗면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좌표계 설정은 G17로 해서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G17을 사용했습니다. XY. 참고로 수직형 머신닝 센터는요, 초기 값이 G17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생략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G90, G40. 그래서 경보정 취소, G49, 장보정 취소, G80, 사이클 취소가 옵니다. 요거는요, 참고로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엔터. 자, 그런데 저는 이제 프로그램 끝에서 앞에서는요, 자, 블록의 끝에 뭐를 써줬냐 하면요, EOB를 사용해 줬습니다. EOB. 근데 여기서는 생략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기계 전송을 할 때요, 줄바꿈 엔터를 하고 나중에 전송을 하면요, 엔터가 자동으로 기계 전송되면서 EOB가 자동 입력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상에서는, 싱코에서는 EOB를 입력을 안 해도 줄바꿈 엔터가 있어서 자동으로 EOB가 돼서 여기서는 생략했습니다. 자, 다음 줄에는 G21. 그래서 단위 선택이죠. G21이 미리 단위계라고 했습니다. 자, 인치를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G20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인치 단위계는요, 그래서 G21을 사용하겠습니다. 참고로 단위계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판매된 기계는요, 다 디폴트로 초기 값이 미리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계 전원 키자마자 디폴트 로딩 되는 것은 생략 가능합니다. 참고로 얘도 생략 가능하고 얘도 생략 가능합니다. 수직형 머신닝 센터는요, 그래서 단위나 평면 설정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는 거는요, G00 급소 위치 결정을 사용할 거고요. 잠시만요, 이거 빼고 이걸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G28. 아이고, 거꾸로 썼다.
T91 Z0 T28 X0 Y0 하겠습니다. 자, T28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T28은요, 자, 첫 번째 줄에 써주고요. 그 다음 줄에도 T28 썼어요. 얘는 제가 모달 G코드가 아니어서 밑에 써줬어요. 그러면 T28은 원샷 G코드란 얘기고요. 그러면 T28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동 원점 복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동 원점 복귀. 그래서 G코드는 G28입니다. G28. 자, 기계는 각 이성축마다 기계 원점을 갖고 있고요. 기계 좌표의 기준점으로 해서 삼고 있습니다. 기계 원점은 전압 투입 후 수동 원점 복귀 및 그 다음에 조작에 의해서 도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 원점 복귀 명령을 이용해서 원점 복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원점 복귀하는 프로그램이 그래서 G28이에요. 그러면 G28은 다음에 XYZ가 오고요. 이때 XYZ는요, 그래서 원점 복귀할 축의 XYZ는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XYZ 값에는 중간에 값이 오는데, 그거는 중간 경유점이 되고요. 그래서 이때 좌표계는 G90 절대 좌표계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G91 상대 좌표계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현장에서는 G91 상대 좌표계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줍니다. 참고로 중간 경유점은 내가 경유하고 원점 복귀를 할 수도 있지만 경유 없이 바로 원점 복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 복귀하는 동영상은 먼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계 고유 원점으로 원점 복귀하는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머시닝 센터에서 제일 위쪽에 Z 원점이 있고요. 그래서 테이블을 제일 왼쪽 방향으로 이동가면요, 오른쪽 위치가 원점이 있고요. 테이블이 제일 앞쪽으로 가서 제일 뒤쪽에 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기계 고유 원점 복귀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 G28입니다. 자, 그 다음에 G28, G91, Z0라고 먼저 첫 번째 줄을 사용했는데요. 자, G91은 상대 좌표고요. 그 다음에 Z0인데요. 얘는 경유점이 0입니다. 그러면 제자리에서 바로 Z축으로 원점 복귀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XY도 원점 복귀하라는 명령입니다. 자, 공구가 여기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먼저 Z축으로 원점 복귀하고요. 그 다음에 XY로 원점 복귀해서 이쪽 위치로 공구를 원점 복귀로 보내는 겁니다. 자, 한 번에 사용을 안 하고요. Z축으로 원점 복귀하고 XY로 원점 복귀하는 이유는요, 이 공작물을 고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 뭐 클램프 장치를 이용을 할다, 또는 테이블 위에 여러 개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요, 대각선으로 움직이다 보면 다른 공작물과 클램프에 의해서 충돌 방지하기 위해서 Z축으로 원점 복귀하고 XY 위치로 원점 복귀하는 두 줄 진행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공할 공구를 먼저 풀어오겠습니다. 첫 번째, 매거진 1번에다가 내가 사용할 공구 평행도밀 직경 14 파일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T01 1번 공구를 호출하고요. M06 주축에 귀환하라.
명령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T01M06에서 매거진에 미리 공구를 사용할 공구를 다 세팅을 해 놓고요. 그리고 나서 툴 체인지를 합니다. 주축에다가 내가 사용한 공구를 호출하는 경우 명령이 T01M06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동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구 기능. 그래서 어드레스는 T입니다. 공구 기능은요. 어드레스 T에 이어서 두 자리 수치로 공구 번호를 명령함에 따라서 ATC 장치, 자동 공구 교환 장치가 지정된 공구를 주축에 교환을 해줄 때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M06이 오는데요. ATC 사이클인데요. 자동 공구 교환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T01 1번 공구를 호출하고 나서 M06 주축에 교환하는 명령입니다. T02 M06은 그래서 2번 공구를 호출해서 주축에 교환하고요. T04 M06은 4번 공구를 호출해서 주축에 공구 교환하는 명령입니다. 동영상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게가 공구 매거진이에요. 공구를 호출하고요. 그 다음에 암이 얘를 주축으로 교환해 줍니다. 툴포스터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공구를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T05 M06.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공구 매거진, 공구대를 옆에서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할 공구를 먼저 호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암에 의해서 주축으로 교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동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할 공구를 그래서 공구대에서 미리 준비를 해 놓고요. 다 세팅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공구를 호출해서 주축으로 교환해서 그래서 작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M01 선택 정지하는 겁니다. M01 자, 공구 교환하고 나서 잠깐 기계를 내가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M01 정지라고 있습니다. 얘가 ON으로 돼 있으면요, 프로그램 쭉 연속 실행하다가 M01을 만나면 자동으로 멈춰요. 근데 얘가 M01 정지가 오프 돼 있으면요, M01 있어도 그냥 무시하고 쭉 진행을 됩니다. 연속 가공할 때. 자, 여기서는 M01 정지라고 돼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옵셔널 스탑이라고 돼 있는 명칭이 옵셔널 스탑이라도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M01 정지 또는 옵셔널 스탑. 그 키가 ON으로 돼 있으면 M01 해서 멈추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09 급속 위치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G54 공작물 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서 G90 절대 좌표로,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 하면요, 그래서 일단은 원점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굳이 원점에서 출발할 필요는 없는데요, 일단 원점에서 한번 출발해 볼게요. 그래서 X0 Y0. 자, 그 다음에 S 3000rpm 그리고 M03. 자, 제가 참고로 재질을 알루미늄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좀 RPM은 좀 빠르게 할 거예요. 내가 영강이다, 나는 탄소강 45C를 사용한다, 이럴 때는 여기 있는 절사 속도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기계는 그래서 줄 단위로 실행돼요. 첫 번째 줄 실행하고요, 두 번째 줄 실행하고, 세 번째 줄 실행하고, 네 번째 줄 실행하고, 이렇게 줄 단위로 쭉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블록 단위로 기계는 실행한다고 했어요. 기계 실행 단위는 블록이고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설명을 하면 G54 공작물 좌표계 설정 기준으로 해서 X0, Y0 절대 좌표죠. G90. 그래서 공작물 좌표계 설정 절대 좌표 X0, Y0 즉 원점 위치로 G00 급속 위치 결정을 하라. 동시에 RPM은 3000rpm으로 M03이 주축 정회전이에요. RPM이 회전이 되는데요.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이 있고 반시계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M03 하면요 주축 정회전이 되고요. M04 하면요 주축 역회전이 돼요. 자, 3000rpm으로 주축 정회전을 하면서 공작물 좌표계 설정 G90 절대 좌표 X0, Y0 즉 원점 위치로 G00 급속 위치 결정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하면 조금 축소해 놓고, 자, 지금 현재 공구가 어디 있어요? 원점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구를 어디로 보내는 거요? 공작물 원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G54로 공작물 좌표계 원점을 어디 설정했냐면요, 여기 설정했어요. 공작물 윗면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해서 G54 프로그램 원점이 됩니다. 공작물 원점이에요. 자, 현재는 기계 원점이 있는데 공구가 여기서부터 어디로요? G90 X0, Y0 즉 공구가 어디로 가냐면요, 여기서부터 대각선으로 해서 기계 원점 있는 위치로 이리 옵니다.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의 위치는 Z0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이 높이가 되겠죠. 잠시만요, 컬러를 좀 바꿔볼게요. 마젠타로 쓸게요.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공작물 원점 G54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공작물 좌표계 설정을 기준으로 해서 G90 절대 좌표 X0, Y0로 갔습니다. 즉 원점 위치로 급속 위치 결정하라. G00 이렇게 프로그램 사용했죠. 그만 이쪽에서부터 어디로요? 급속으로 이렇게 대각선을 이쪽 방향으로 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가공을 하기 위해서 SRPM을 정해줬고요. 3000에 M03 주축 정회전 하라고 했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명령을 사용을 해줬습니다. 나중에 한 단계 실행을 하면서 그렇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Z100에 자, Z100만 왔습니다. 기계 원점에서 중간에 경유를 하는데요. 공작물 윗면에서부터 Z100 높이에서 해서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경유했다가 내려갈게요. 이때 이 Z100 높이를 일반적으로 안전 높이로 하는데요. 아직 우리는 처음 해서 G코드를 배우기 때문에 보정 기능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길이 보정을 하는데요. 이 앞에 G43 길이 보정을 사용해요. 자, 안전 높이에서 길이 보정, 높이 조정하는 높이가 있습니다. 이 높이를 안전 높이로 하는데, 일단은 편의상 지금은 그거는 차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그냥 Z100을 하나를 써줬습니다. 엔터. 그 다음에 Z10에 에서 M08 하겠습니다. 자, 이때 Z10 높이는요, 공구가
공작물에 최대한 가깝게 접근하는 높이, 높이를 진입 높이라고 합니다. 공구가 공작물 근처로 최대한 가깝게 접근하는 높이를 진입 높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10mm 이하로 써줍니다. 현장에서는 Z1, Z2 최대한 가깝게 접근하는데, 우린 처음 작업을 하는 거라서 한 Z10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M08이 있는데요. 이 M08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절삭류 온입니다. 자, 공구가 알루미늄 소재를 깎아서 가공을 하는데 마찰이 이루어지고, 이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공구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절삭류를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절삭류는 주로 기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용성 절삭류를 사용해서 물과 같이 혼합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물과 같이 혼합을 하면요, 냉각작용도 하고 기름에 의해서 윤활작용에 의해서 잘 깎이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08은 절삭류 온이고요. 그래서 절삭성을 높이고 공구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사용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엔터 해서 한 블록을 해서 공간을 하나 띄워줬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해서 선두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실제 절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해서 여기가 준비 단계. 엔터. 참고로 이건 작성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선두문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칼로, 그 다음에 절삭 경로가 오면 돼요. 자, 선두물은요, 가공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절삭이 이루어지면 돼요. 자, 먼저 절삭 순서를 먼저 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공 계획을 세워 보는데요, 어떻게 절삭을 할 거냐면요, 자, 출발점은요, 여길 잡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절삭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아래쪽 방향으로 절삭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출발점을 여기를 A라 하고요. 그 다음에 A에서 B로 수평 절삭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C에서 D로 수직 절삭을 하겠습니다. 위에서 바라봤을 때 옆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위에서 아래로 해서 절삭을 할 거고요. 그 다음 B에서 C로는요, 해서 점프해서 갈 겁니다. 그래서 B에서 C로는 점프해서 갈 거고요. 그래서 B에서 C는 G00 해서 점프해서 갈 겁니다. 그래서 공구를 위로 들어줘서 여기서는 G00 점프할 거고요. A에서 B는 G01 직선 절삭을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C에서 B도 G01 직선 절삭으로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하겠습니다. 얘가 가공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방법대로 프로그래밍을 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공구가 어디 있냐면요, 원점에 있어요. 자, 공구를 어디로 보낼 거냐면요, 출발점 A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엔터 해서
A 포인트의 좌표는 X가 제로고요. 그 다음에 Y는 가운데 40이 됩니다. Y 40이 돼요. 근데 원점에서 이리 갈 때는요, 수직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X0는 앞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축의 좌표만 써도 돼요. 모달되고요, 생략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위치가 A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갈로로 쓰고 갈로로 닫혀놓은 설명을 달아놓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얘를 주성문이라고 합니다. 자, 기계에서는 이 갈로로 시작되고 갈로로 닫힌 이 주성문은 그래서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G코드 형식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설명 부분은요. 이때 주성문은 갈로로 시작하고 갈로로 꼭 닫혀야 되고요. 갈로는 소갈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갈로 안에 또 갈로가 있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한 블록의 갈로는 하나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줄처럼 먼저 G코드에 관련된 내용이 먼저 오고요. 주성문이 올 때는 뒤쪽에 와야 되고요. 먼저 앞에 오면 안 됩니다. 그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지공이 직선 절삭을 하면서 깊이 Z- 자, 도면상에서 깊이가 얼마냐면요. 여기서 7mm죠. Z-7까지 내려갈 거고요. F 이성기능은 그래서 100만 사용하겠습니다. 엔터. 자, 그 다음에 A 포인트에서부터 B 포인트로 직선 절삭을 하면 돼요. G01 모달되고요. G90 모달됐고요. 종점의 좌표 여기에만 써주면 돼요. 여기는 X가 80이고요. 원점에서 그립니다. X 80, Y는 40인데요. 수평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축의 좌표만 써주면 돼요. Y 40은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X 80. 자, 여기가 P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P 포인트로 절삭을 합니다. 이때 이송 기능은요, F는 해서 800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재질은 알루미늄 6061이라고 해서 절삭성이 높아서요, 잘 깎입니다. 절삭성이 좋아서요, 잘 깎여서 회전과 이송을 좀 빠르게 했습니다. 엔터. 자, 여기서는요, 출발하면 G01로 찍고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절삭하고 이래서 이 끝에서부터 해서 들려주면 되는데요. 살짝 여기는 조금 미세하게 닿습니다. 근데 실제는 닿는 부분이 적어서 G00으로 빠지겠습니다. 자, 닿는 부분이 많으면요, 그래서 엔드밀이 공작물이랑 많이 닿으면 직선 절삭으로 빠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닿는 구간이 없을 경우에는 G00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G00으로 빠지겠습니다. 어디까지? Z20까지 들어줄게요. 자, B에서 C는요, G00으로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공 위로 주면 안 돼요. 그래서 공구를 위로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를 점프 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로 들어주는 이 높이를 점프 높이. 나중에 마스터캠도 사용하는데요. 마스터캠에서는 이속 높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C 포인트로 급속 위치 결정을 할 겁니다. X, G00 모달돼요. 그래서 X는 40이 되고요. 여기는 원점에서 여기 위치죠. X는 40, Y는 80이죠. Y 80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C 포인트로 급속 위치 결정한 겁니다. G00. 그 다음에 C에서 D로 직선 절삭을 하기 위해서 깊이 결정해야 되겠죠. G01로.
그래서 Z-7까지 내려갈 겁니다. 이성은 100으로. 자, 그 다음에 직선 절삭하면서 T포인트까지 아래쪽으로 내려올 겁니다. 701 모달이고요. 그 다음에 종점의 좌표 Y 제로. X40은요, 여기의 위치는 X40 Y 제로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Y축면 움직입니다. 변합니다. 그래서 X40은 생략해도 돼요. 이때 이송 기능은 800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T포인트가 되고요. 자, 그러면 절삭이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공구를 위로 올려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을 복귀문이라고 해요. 엔터. 자, 프로그램, 하나의 프로그램 크게 단락은 선두문, 가공하기 위한 준비 단계, 그 다음에 절삭 경로, 실제 가공이 이루어지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가공 끝내는 부분 복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귀문은 700. 그 다음에 Z100 안전 높이로 복귀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공을 끝냈으니까 회전을 멈춰야 되겠죠. M05. 근데 절삭류도 끄고 싶어요. 그래서 이때 옆에다가 M09 절삭류도 끄겠습니다. 그래서 M코더는요, 그래서 보조 기능이고요, 기계에 온오프 제어를 해줍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M코더는요, 그래서 같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 줄에 한 번에 사용하지 않고 키고 끄고 하니까 다른 블록에서 사용해서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G28 에서 G91 Z0 안전높이 현재 위치에서 상대 중간 경유가 0입니다. 제자리에서 G28 원점 복귀를 합니다. 그 다음에 G28 에서 Y0 X0는 안 하고요, Y0만 사용한 이유는요, X0는 하면요, 테이블이 제일 왼쪽으로 가서, 그래서 공작물을 풀려넣을 때 개방형은 상관없는데요, 문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요, 구석탱이로 테이블에 옮겨져 가면 테이블 풀러내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가운데서 그대로 빼기가 편합니다. Y0 하면요, 테이블이 내 앞쪽으로 와요. 그래서 여기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M02 프로그램 종료하겠습니다. 또는 M30으로 프로그램 종료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하겠다 할 때는, 그래서 M30 해서 리사이클 기능에서 처음부터 다시 공작물 세팅해서 이 프로그램 연속 작업이 가능하고요. 3차원 가공에서는요, 가공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서 자동 오프, 파워 오프 기능을 이용을 해서 M30 만나면은 기계 전원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01로 프로그램 종료할 수도 있고요, M30으로 프로그램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송을 해서 %를 사용했는데요, 여기다 %. 그래서 전송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장. 그래서 파일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고요. 그래서 파일 이름은 프로그램 번호로 하겠습니다. 알파벳 O 숫자 0001. 그 다음에 확장자는 일일이 써주겠습니다. nc 데이터 .nc로 하고요, 저장을 해놨습니다. 바탕화면에다 저장을 해놨고요. 자, 그러면 터보 캔버스에서 이 프로그램을 불러와서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NC코드 열기. 그래서 풀다운 메뉴에서 파일의 열기를 하셔도 되고요. 메인 툴바에서 두 번째 아이콘, 열기 아이콘 눌러서 해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경로는 바탕화면 선택하고요. 그래서 파일 이름은 1번. 그 다음에 미리 보기가 되고요. 열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검정을 해보겠는데요. 여기서는 먼저 검정, 가공을 하기 전에 오타가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두 선택해서 경로 검정을 할 겁니다. 이 로타리 스위치를 어떻게 돌리냐면요. 마우스로 로타리 스위치에 가면 손모양 아이콘으로 바뀌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요. 오른쪽 방향으로 돌릴 수가 있고요. 로타리 스위치를 왼쪽으로 돌릴 때는 마우스로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왼쪽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을 버튼을 클릭해서 경로 검정으로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경로 검정 기준점 원점 위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사이클 스타트에서 경로 검정을 먼저 합니다. 자, 여기서는 오류가 없으면 이렇게 그냥 아무 메시지가 안 뜨면 오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강제로 오타를 하나 강제로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701 대신에 해서 편집을 해서 0이 아닌 알파벳 O를 입력했어요. G51 이렇게 강제로 내가 오타를 입력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사이클 스타트에서 경로 검정을 하면요. 여기서 블록 해석 불가능해서 나와요. 몇 번째 블록? 넘버 16번. 지금 현재 위치가 넘버가 15번입니다. 그래서 다음 블록 여기서 16번이 여기가 돼요. 마우스로 블록을 선택을 하면 여기서 블록에 대한 번호가 거기 앞에요. 조금 스피커 볼륨 좀 꺼주세요. 자, 마우스로 여기 있는 블록 넘버를 선택을 할 때 옆에 보면 블록의 넘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6번이라고 해서 마우스로 이렇게 블록 넘버 16번에 찾아서 여기서 오타 있는 것을 수정을 해 주시면 돼요. 다시 0번으로 바꿔놓고요. 다시 사이클 스타트 하면 자, 그래서 코드 해석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오류 메시지가 없으면 검정이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자동 가공을 해서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모두 선택해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해서 자동 모드로 바꿔놓고요. 그리고 나서 사이클 스타트해서 자동 가공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다 가공을 했는데요. 여기서 오류가 떴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자, G91 그래서 상대 좌표, 중간에 절삭할 때는 G90 절대 좌표, 마지막에 복귀문에는 상대 좌표였어요. 그래서 여기 캔버스에서는요, 절대 상대, 절대 마크원용에서 사용하면요, 좀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이 G28만요, 일단은 지워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사이클 스타트 하면 다시 처음부터 가공을 하면 이제 해석 오류가 없습니다. 자, 절삭하는 속도가 너무 빨랐는데요. 그래서 절삭하는 속도는 어디서 줄이냐면요. 여기서 피드 오버라이드라고 있습니다. 100%인데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해서요. 한 60%로 줄여서 다시 50%나 60% 속도를 줄여서 절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한 단계씩 실행해서 자동 가공을 해도 되지만 단계씩 실행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싱글 블록을 ON으로 켜놓으시면요, 얘는 한 줄 한 줄씩 기계를 실행할 수가 있어요. 실제 기계에도 컨트롤러에서 싱글 블록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사이클 스타트.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공작물 옵션에서 정밀하게 눌러서 자, 품질 가공했던 이 공작물의 품질을 정밀하게 해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클 스타트
자, 얘가 실행되는 거예요. 평면 설정하고 취소 기능이 오고요. 사이클 스타터, 그 다음에 단위 설정, 미리 다니겠죠. 사이클 스타터 원점으로 복귀합니다. 현재 기계 원점이 있어서 뭐 크게 변화는 없어요. 근데 공구가 만약에 여기 있었다. 보편적으로 세팅하고요. 공구를 위로 돌려주는데 여기 있을 때는 자동으로 원점 복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구 툴 체인지가 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 정지. 너무 빨리 갔네요. 얘가 실행됐습니다. 자, 공작물 좌표계 기준으로 해서 지구십 절대 좌표 x0 y0 x0 y0 원점 위치로 여기서부터 급속 위치 결정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공구가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3000rpm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Z100 급속으로 공작물 원점에서 한 Z100 높이까지 급속으로 위치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클릭. 자, 그 다음에 급속으로 공작물 근처까지 Z10 공구가 여기 근처까지 급속 위치 결정을 이루어질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가깝게 왔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제가 정면 보기 XZ를 누르면 공작물 윗면에서부터 Z10까지 근처까지 위치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ISO 동각 보기를 해놨습니다. 좀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급속으로 어디로 가냐면요, Y40으로 갈 겁니다. 출발점 위치로 급속 위치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G01 직선 절삭으로 해서 깊이 Z-7까지 절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직선 절삭으로 해서 X80으로 피드 800으로 절삭 이송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G00으로 급속으로 Z20까지 돌려지고요. 그 다음에 G00 급속으로 C포인터, 다음 포인터까지 위치 결정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G01로 Z-7까지 절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절삭을 하면서 Y0까지 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안전 높이까지 돌려주고, 그 다음에 주축 정지하고 프로그램 종료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연속 실행 한 번만 하고요. 쭉 하는 것을 보고 싱글 블록 오프 하고요. 다시 사이클 실행을 하면 연속 실행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해서 직선 절삭에 관련된 프로그램과 캔버스 사용 방법 설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